아이콘 뒤의 인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프라이드 치킨 브랜드 KFC의 상징적인 얼굴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 볼 거예요. 바로 커넬 할랜드 샌더스, 그 불굴의 사나이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도전적인 어린 시절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로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역경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증거입니다. 특히 만년에 거둔 성공과 프랜차이즈 모델의 선구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비즈니스 역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강조합니다. 대중에게는 자비롭고 성공적인 커넬로 알려져 있지만 KFC 이전의 그의 삶은 엄청난 고난과 다양한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화된 아이콘을 넘어 수많은 좌절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버텨낸 복잡하고 강인한 한 개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다져진 토대. 1890년 9월 9일 인디애나주 헨리빌에서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가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린 할랜드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요리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죠. 7살 무렵에는 빵과 채소 요리에 능숙했고 고기 요리 실력도 향상되고 있었다고 해요. 12살에는 대수학 때문에 그만두었다며 7학년을 중퇴하고 농장 일꾼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3살에는 집을 떠나 마차 도색공으로, 14살에는 농장 일꾼으로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1906년 16살의 나이에 그는 출생 연도를 위조하여 미군에 입대 쿠바에서 복무했고 이듬해 명예 제대했습니다. 이후 철도에서 대장장이 보조와 화보로 일했지만 노조 활동에 연루되어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1909년 그는 조세핀 킹과 결혼하여 3자녀를 두었으나 아들 할랜드 데이비드 주니어는 20살에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어린 시절은 그에게 강한 독립심과 회복력을 길러주었고 이는 그의 후기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KFC 이전의 사업과 좌절. 철도 일을 그만둔 후 샌더스는 수년간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보험 판매원, 오하이오 강을 오가는 페리선 운영자, 심지어 통신 과정을 통해 법을 공부해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죠. 하지만 법정 싸움에 휘말리면서 변호사 경력은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그의 초기 기업 가적 시도들 역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30살에 시작한 오하이오강 페리보트 사업은 인근의 다리가 건설되면서 불필요해졌고 석유 램프 사업은 시골 지역에 전기가 보급되면서 실패했습니다. 40살에는 주요 고속도로변에 카페를 열었지만 새로운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고객이 줄어들면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러한 직업적 실패와 빨리 부자가 되려는 시도 때문에 한때 그의 아내가 그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 전기 작가는 샌더스가 고집, 자제력 부족, 성급함, 그리고 자기 의로움에 기반한 외교술 부족으로 인해 반복적인 실패를 겪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의 KFC 이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력은 수많은 직업과 기업 가적 실패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이 시기는 그에게 광범위한 실용적 기술, 회복력, 그리고 시장 역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 중요한 학습 단계였습니다. 그의 고집은 좌절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끈기를 부채질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실패 시기는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그의 후기 돌파구를 위한 필수적인 견습 기간이었습니다. 4. 요리 제국의 탄생. 샌더스 카페와 오리지널 레시피. 1930년 쉘 오일 컴퍼니는 샌더스에게 켄터키주 노스코빈에 있는 주유소를 임대료 없이 제공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배고픈 여행객들에게 닭 요리, 컨트리햄, 스테이크 등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자신의 거실에서 손님을 받았고 나중에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의 요리 실력은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35년 켄터키 주지사는 할랜드 샌더스에게 명예 켄터키 커넬 칭호를 수여했고 이 칭호는 그의 브랜드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1939년에는 음식 평론가 덩컨 하인즈가 그의 식당을 자신의 미국 전역 식당 가이드에 포함시키며 그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샌더스는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로 구성된 그의 비밀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처음에는 팬프라이 방식이 너무 느렸고 딥프라이 방식은 닭이 건조해지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1939년 그는 압력 튀김기를 사용하면 8에서 9분 만에 맛있고 촉촉한 닭고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효율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1940년 7월까지 이 레시피는 오리지널 레시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오리지널 레시피의 정확한 구성은 여전히 철저히 보호되는 영업 비밀입니다. 샌더스가 서명한 사본은 KFC 루이빌 본사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11개의 개별 병에 각 재료가 담겨 있습니다. 2016년 그의 조카 조 레딩턴이 발견한 손글씨 레시피는 소금, 타임, 바질, 오레가노, 샐러리 솔트, 후추 말린 겨자, 파프리카, 마늘, 소금, 생강가루, 백후추와 같은 주요 재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자신은 기업 버전보다 메리언 K 시즈닝을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추천했는데 그는 기업 버전이 기업의 무관심으로 인해 품질이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오리지널 레시피 개발과 압력 튀김기 도입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조리 속도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자 제품 품질에 대한 그의 흔들림 없는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샌더스의 실용적인 독창성과 일관된 품질이 그의 경쟁 우위가 될 것이라는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5. 프랜차이즈 개척 지역 카페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1950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고려하는 60살의 나이에 샌더스는 자신의 비밀 레시피를 프랜차이즈화할 엄청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켄터키주 노스코빈에 있던 샌더스 카페를 매각하고 자신의 치킨을 프랜차이즈화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당시 프랜차이즈 개념은 아직 초기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는 식당을 방문하여 자신의 치킨을 요리해 보이고 주인이 동의하면 수수료를 협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거절에 직면했으며 첫 예스를 듣기 전에 1,009번의 거절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단 5개의 식당과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돌파구는 1952년 유타주 사우스 솔트레이크의 피트 하몬과 함께 첫 KFC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면서 찾아왔습니다. 하몬의 간판 화가인 로드니 L. 앤더슨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이름을 고안하여 다른 딥 프라이드 치킨과 차별화했습니다. 1955년 65살의 나이에 샌더스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KFC 프랜차이즈 체인은 미국과 해외에서 빠르게 확장되었고 1964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600개 이상의 KFC 프랜차이즈가 생겨났습니다. 샌더스는 단순히 레시피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비밀 유지를 위해 향신료, 혼합물을 미리 섞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제공했고 일관성과 속도를 위해 개조된 압력 튀김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나중에 웬디스를 설립한 데이브 토마스도 샌더스의 초기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샌더스가 60세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한 끈기 행위가 아니라 당시 초기 단계였던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복적인 거절을 극복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6. 매각과 홍보대사 시절 1964년 KFC의 급격한 확장은 샌더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73살의 나이에 그는 존 와이, 브라운 주니어와 잭시, 메시가 이끄는 투자자 그룹에게 회사를 $200만 매각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연간 $4만 평생 급여와 이사회 이사직이 포함되었습니다. 매각 후에도 샌더스는 1980년 사망할 때까지 KFC의 브랜드 홍보대사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KFC의 얼굴로서 전 세계 식당을 방문하며 품질과 일관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계속했고 1976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는 새로운 소유권 하에서 KFC 음식이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자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명하게도 그레이비를 벽지 풀 또는 내게들도 먹지 않을 것이라고 불렀고 치킨은 젠장할 쓰레기 또는 벽지 맛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979년까지도 식당에 불시 방문하여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맹점주에게 젠장할 쓰레기라고 비난하거나 바닥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강한 의견은 당시 KFC의 모회사였던 휴블라인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100만 합의금과 그가 계속해서 요리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968년 샌더스와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는 켄터키주 쉘비빌의 더 커넬스 레이디라는 이름의 식당을 열었는데 이는 KFC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샌더스의 매각 후 비판은 회사를 매각한 창업자들이 종종 직면하는 근본적인 긴장, 즉 새로운 소유주의 수익성과 확장성 추구와 창업자의 원래 제품 품질 및 비전에 대한 깊은 개인적 애착 사이의 갈등을 강조합니다. 이는 브랜드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가장 강력한 비평가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7. 지속되는 유산 죽음, 이미지 그리고 영향. 만년의 샌더스는 종교를 찾았고 1970년 아내와 함께 요르 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며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는 구세군과 같은 자선 단체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강한 개성과 가끔의 폭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깊은 신앙심을 가진 기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커넬 할랜드 샌더스는 1980년 12월 16일 90살의 나이로 백혈병과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켄터키주 프랑크포트의 주 의사당과 루이빌의 KFC 본사 사무실에 안치되는 흔치 않은 영예를 누렸습니다. 켄터키 주지사를 포함하여 1000명 이상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켄터키주 루이빌의 케이브 힐 묘지에 안장되었으며 그의 묘지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명소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KFC의 성공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샌더스의 초상은 KFC의 광고 및 브랜딩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실제 그의 모습에서 애니메이션 버전 그리고 코미디언 및 배우들이 연기하는 일련의 유명인사 묘사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 창업자를 마케팅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이는 그의 가족에게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커넬 샌더스는 광고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인지도가 높은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만년의 성공, 역경을 이겨낸 끈기, 그리고 현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모델의 개척에 대한 강력한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미지가 상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 땀, 눈물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제국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사후의 커넬 샌더스의 이미지는 살아있고 의견이 많았던 창업자의 모습에서 고도로 유연한 마케팅 도구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KFC의 성공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샌더스의 이미지는 마케팅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브랜드가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유산을 어떻게 전유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8. 결론. 커넬 할랜드 샌더스의 삶은 단순히 패스트푸드 제국의 창업자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의 일생은 어린 시절의 극심한 고난과 끊임없는 직업적 좌절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회복력의 증거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재와 어린 시절의 책임감을 통해 요리 기술을 연마했고, 이는 훗날 그의 핵심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사업 실패는 그에게 다방면의 실용적 기술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귀중한 학습 경험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그의 만년 성공의 필수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샌더스 카페에서 오리지널 레시피를 개발하고 압력 튀김기를 도입한 것은 단순히 요리적 재능을 넘어선 그의 혁신적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효율성과 품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 그의 결정은 당시 초기 단계였던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가능성을 꿰뚫어 본 선견지명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수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자신의 비전을 추구한 그의 모습은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KFC 매각 이후 그의 삶은 창업자가 겪는 딜레마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상업적 성공이 가속화되는 동안 샌더스는 자신의 요리적 유산과 제품 품질이 희석되는 것을 보며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창업자의 개인적인 비전과 기업의 이윤 추구 전략 사이의 불가피한 갈등을 시사합니다. 그의 사후, 샌더스의 이미지는 전 세계적인 마케팅 도구로 변모했지만, 이는 동시에 그의 복잡한 인격과 삶의 서사를 단순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커넬 할랜드 샌더스는 단순히 패스트푸드 체인의 상징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혁신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끈기, 적응력, 그리고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깊은 애착이 어떻게 한 개인을 세계적인 문화적 아이콘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저희 채널 그 어성에서는 유명인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전략, 그리고 사람들이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